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복귀 영상 빠르게 14회차 먼저 복귀 영상 촬영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5회차 최종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총 초안픽 포함해서 총 초안픽 그리고 최종픽, 축생픽, 독식픽 이렇게 4가지의 픽을 공유를 드리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독식픽과 초안픽이 제일 적중률이 좋았고요. 독식픽 그리고 축생픽은 최종픽 올리고 나서 최종픽은 금요일 오전에 올리고요. 그리고 독식픽과 축생픽은 토요일날 새벽에 올리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게시물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커뮤니티에서 못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었고요. 그래서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올리면 바로 알림이 떠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자, 일단 빠르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픽 같은 경우는 제 경기력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배당을 못 본 상태에서 해외 배당만 봤었고요. 독지픽은 조금 이변이 일어날 것 같은 경기들 위주로 조금 픽을 했고 정배 가져갈 건 정배를 가져갔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K리그 3경기 중 무승부가 한 경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뜰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는 초안픽과 최종픽 그리고 축생픽에서는 이제 지웠었는데 이 3번 경기가 좀 무승부가 조금 더 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강원 승을 갔었기 때문에 독식픽에서는 강원 승을 제외한 무승부를 갔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3경기 중에 한 경기가 무승부가 떴고 이 첫 번째 경기는 적중을 했었고요. 독식픽에서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죠. 좀 경기력 봤을 때는 제가 축생픽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수원의 단통승을 갔었는데 최종픽에서는 승무로 갔었고요. 단통승으로 갔었던 부분은 이인생 감독이 경질 위기가 좀 있다. 그래서 이 경기만큼은 승리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론적으로는 독식픽에서는 이변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보였어서 이변을 갔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수원 승을 해서 독식픽에서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상주 상무 경기는 이 첫 번째 경기에서 무승부를 갔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배제했을 때는 무승부가 안 되고 승패로 나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가 이변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독식픽을 제외한 나머지 픽들은 무승부 또는 광주의 승 쪽으로 이렇게 지웠었던 경기였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경기들이 다 상주 쪽을 안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주 승을 갔었고요. 정배로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이 경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는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데 글라드바흐의 뒷공간을 레버쿠젠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독식픽에서도 축생픽과 동일하게 승패로 갔었습니다. 자, 이 5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도르트문트가 너무 도르트문트 쪽으로 보여서 조금 이변이 한 무승부 정도는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봐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르트문트가 손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브레멘. 이 경기는 7번 경기와 묶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었죠. 이 6번 경기와 이 7번 경기 둘 중 하나는 무승부가 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프라이부르크가 무승부가 뜨면 호펜하임이 그러면 둘 다 무승부 뜨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호펜하임이 이길 것 같다. 프라이부르크 경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프라이부르크의 순위가 왜 이렇게 높은지 좀 의아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브레멘의 강등 버프로 한 무승부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독식픽에서는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이변을 봐서 이제 브레멘의 무승부를 봤었지만 독식픽에서는 이제 브레멘의 단통 승으로 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으로 봤었는데 이 경기가 이제 브레멘이 승리를 하면서 무승부가 뜨지 않으면서 파더보른과 호펜하임 경기가 무승부가 떴고요. 이 경기는 축생픽에서는 호펜하임 무승부로 갔었는데
이 경기도 결국에는 최하이틴과 호펜하임이 비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적중을 했고요.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단통승으로 갔었고요. 안양과 경남 경기는 이 경기는 축생픽에서는 승무패 다 지웠었는데 저는 이정빈 선수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왜냐면 오늘 입대를 했기 때문에 어제 경기여서 입대 하루 전날에 경기는 안 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경기에 뛰었고 안양이 경남을 좀 잡을 뻔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경남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마쳤고요. 그리고 10번과 11번 경기, 자, 이 9번, 10번, 11번, 이 첫째 날에 1번, 2번, 3번에서 무승부가 하나가 떴었죠. 그리고 또 9번, 10번, 11번 경기 중에 무승부가 하나 뜰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K리그는 항상 묶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기력 봤을 때도 전북현대 승에 울산현대 무승부로 봤었고요. 마찬가지로 독식픽에서도 축생픽에서는 바꿨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전북현대 무승부에 울산현대 승이 가능성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갔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독식픽이나 제가 경기력 봤었을 때 부분은 전북현대의 무릴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조금 약간씩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론적으로는 전북현대가 승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세징야н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북현대가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현대 대 부산 아이파크 이 경기는 저는 근데 신진호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좀 이 신진호와 윤빛가람이 있으면 부산 아이파크가 울산현대의 미드필더 진이 수비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울산현대가 이제 원두재 선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선제골을 먼저 실점을 했고 무승부가 되면서 이렇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 12번째 경기는 이 경기는 좀 지우고 싶기도 했었는데 이 경기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샬케가 순위적으로도 샬케가 더 높고 최근 분위기가 안 좋다고는 할지라도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가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승무로 좀 갔었고요. 이 경기의 독식픽에서는 그래도 이변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아우크스부르크로 갔습니다. 13번째 경기 마인츠 대 라이프치히 경기. 이 경기는 정말 너무 아쉬워요. 이 독식픽에서 이 경기를 그냥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라이프치히 단통 승으로 갔으면 4등에 당첨이 됐었던 건데 제가 좀 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안픽에서는 당연히 라이프치히의 승을 봤었고요. 13번 경기, 이 경기는 로빈 키송 선수만 막아내면 라이프치히가 충분히 승리할 것 같긴 했지만 이 경기랑 좀 아쉬운 게 도르트문트 경기랑 이 경기 둘 중 하나를 투픽으로 어떤 경기를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르트문트의 좀 이 상대를 봤었을 때는 볼프스부르크가 조금 더 강하다 라고 생각해서 무승부로 갔었고요. 마인츠 경기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14번 경기는 이 경기는 제가 판단 자체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켈른이 이긴다고 봤었는데 초안픽에서는 물론 승무로 가서 이제 무승부로 갔기 때문에 맞췄고요. 독식픽에서는 켈른이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디셀도르프의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켈른이 동기부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디셀도르프는 지금 16이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순위에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고 이제 잔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동기부여 쪽에 디셀도르프가 조금 높은데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켈른이 전반전에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밀렸어요. 디셀도르프한테. 그래서 이 경기도 결론적으로는 예측이 실패했던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5회차 최종 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는 14경기 중에 독식 픽은 10개 맞췄고요. 그리고 초안 픽은 9개 적중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이제 미적중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5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15회차 같은 경우는 2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리그2 경기가 꼈기 때문에 이변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 회차 자체에 대해서 시간 자체도 좀 적고 그래서 16회차에 2월금이 포함된 16회차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었고요. 그래서 금액도 2,000원만 갔습니다. 2,000원만 갔고요. 그래서 역배 위주의 독식픽처럼 역배 위주의 픽을 소액으로만 갔기 때문에 참고는 하시되 조금 이게 너무 이변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경기가 있으면 그 경기는 본인의 생각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1위 부천 대 8위 제주의 경기인데요. 일단 K리그2는 총 10개의 팀이 있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창민 선수가 지금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 경기 보시다시피 저는 제주로 갔습니다. 이 경기가 더비 경기입니다. 더비 경기인데 일단은 부천이 승격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결국 제주와의 경기는 없었고요. 제주는 창단 이후에 첫 강등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기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무승부는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천이 3연승이고 제주가 2연패다. 이거는 너무 부천 쪽으로 좀 보이죠. 제주가 우승 후보로 예측이 됐었던 팀인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봤을 때는 뭐 하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부천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제주가 이창민 선수가 퇴장당했다는 부분에서 이창민 선수가 주장이고 그 제주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리그 자체가 K리그2고요. 그리고 저는 부천과 제주의 그런 1부와 2부의 갭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천이 지금 3경기를 3연승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3연승을 했었던 팀이 다 약체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주가 뭐 강팀을 만났던 건 아니지만 강팀들도 뭐 포함이 됐었겠지만 그래도 부천은 굉장히 좀 하위권 팀들을 좀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뭐 바비오 그리고 바이아누 뭐 이현일 이런 선수가 있고요. 곽혜성 선수 뭐 뒷공간 침투가 좋고 뭐 세트피스도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규, 공민현, 뭐 아길라르, 윤보상 키퍼, 정조구 멤버는 굉장히 화려한데 감독도 남길 감독이고요. 근데 뭐 이번 시즌 수비가 좀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더비 경기에서 부천이 조금 더 의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제주가 뭔가 이변을 내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 K리그2라는 점을 좀 생각을 했고요. 부천 역시 수비가 측면 공간이나 미드와 수비의 간격이 너무나 넓고 역습에서 위험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변 보고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2위 대전과 7위 안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저는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으로 갔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안드레 선수 그러니까 정말 잘해요. 너무 잘해서 저는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갈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안산이 2연패 중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뭐 대전에 뭐 김승섭, 뭐 박용지, 뭐 김동준 키퍼도 예전에 지난 시즌 성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지금 대전에 있고요. 또 뭐 기존에 대전에 있었던 이지솔 선수 같은 경우에는 U20 선수였고 박인혁도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영입을 했는데 첫 경기 이후에 명단 제외를 시켜서 이제 경기에 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산은 좀 불안해요. 지금 스타트 자체가 2연패 중이기도 하고요. 안산을 봤을 때는 조금 그 선수들이 좀 빠져나갔죠.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한 뭐 그 오세훈 선수 뭐 그런 선수들이 좀 빈치신코 이런 선수들도 좀 빠져나갔고요.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뒷공간이나 이런 부분 너무나도 많이 내주는데 안드레 선수에게는 조금 막아내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드레 선수는 1부 리그에 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대전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2위 도르트문트 대 1위 바이에른 뮌헨 경기인데요. 저는 이 경기 일단 상대 전적에서도 뮌헨이 좀 앞서고 도르트문트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뭐 대량 득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뮌헨은 뮌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이변으로 보지 않고 뭐 배당도 그렇고 저는 뮌헨의 단통승, 도르트문트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4위 레버쿠젠 대 6위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일단은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폴란트 선수가 부상이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레버쿠젠이 좀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볼프스부르크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레버쿠젠 상대로는 무승부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분데스리가 역시 이변이 많이 나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봤을 때 저는 단통무 이변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14위 프랑크푸르트 대 7위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인데요. 일단은 프랑크푸르트가 정배를 받았고 그리고 투표율도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일단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경기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서 그런 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정배를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부르크의 세트피스 한 방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프라이부르크가 라인을 좀 내렸을 때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있고 프랑크푸르트가 그 뒷공간을 노리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가 쉽게 득점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생무로 0대0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17위 브레멘다 5위 글라드바흐의 경기인데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자카리아 선수가 부상입니다. 뭐 상대 전적도 글라드바흐고요. 저는 이거 이변 보지 않고 브레멘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경기는 저는 이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브레멘이 지난 경기 큰 점수차로 물론 승리하긴 했지만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리드하고 있던 과정에서 상대가 이제 라인을 올렸을 때 역습에 의한 뭐 그런 득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레멘은 글라드바흐의 팀압박을 하는 이런 팀에게는 좀 힘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멘의 단통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6위 이랜드 대 10위 안양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투픽을 가져갈까 말까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이랜드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랜드의 승을 봤는데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랜드가 훨씬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안양이 연패를 하고 있는데 4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이랜드의 단통 승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안양을 살펴보면 안양은 오늘 이정민 선수가 입대를 해요. 입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안양에서 이정빈이 빠지면 결국에는 아코스티 말고는 없거든요. 물론 전방에 공격수에 김경민이나 뭐 마우리데스, 뭐 기어소프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정빈이 굉장히 키맨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2골을 넣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양에 있어서 제가 지난 회차 분석할 때도 안양에 있어서 이정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정빈이 없다면 안양의 공격력은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정용 감독이 U20이었던 감독님이 이제 계시죠. 스쿠다 파스, 뭐 레안드로, 김민규,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스쿠다 파스의 제공권 그리고 원기종의 스피드, 뭐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수비가 불안한 안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 자체도 키맨이 나간 상태여서 저는 이랜드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입니다. 5위 전남 대 9위 아산의 경기인데요.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봤습니다. 아산이 지난 경기 대패를 했죠. 수원FC에게 엄청나게 큰 점수차로 5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경찰청 팀과 이제 뭐 일반 선수들과 좀 합쳐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시민구단으로 충남 아산으로 창단이 됐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점 자체는 3경기째 실점은 없어요. 근데 득점 자체도 한 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남은 뭐 이종호, 뭐 황기욱, 근데 줄리안 선수가 제공권이 좋은 선수라고 하는데 뭐 헤딩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좀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봤을 땐 이종호 선수 외에는 별다른 모습은 없었고요. 뭐 전남은 좋은 점이 수비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준혁 키퍼가 이제 뭐 선방도 굉장히 잘하고 뭐 하페츠 투온 이제 김진규 선수가 생각나는 이런 선수인데 수비에 비해서 좀 전남은 공격이 좀 아쉽고요. 필드골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번 시즌 승리했었던 경기도 결국엔 세트피스 골이었고요. 뭐 아산 같은 경우에는 무야키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김찬 선수도 센스가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산이 수원 FC에게 5대 0으로 진 거 보고 이 팀이 좀 이번 시즌 좀 꼴찌에 가까운 팀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스코어만 본 상태에서 경기를 봤는데 생각보다 잘했고 또 두세 경기를 찾아보니까 아산이 괜찮았어요. 저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이변을 보고 무승부로 갔고요. 이 전남이 수비적으로 아산의 공격력을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전남 역시 아산을 상대로 득점하기에는 세트피스 제외하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로 갔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3위 수원FC 대 4위 경남의 경기인데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2승 1패를 하고 있고요. 2연승을 하고 있어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번 시즌까지 무패를 하고 있고요. 지난 경기 장혁진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수원FC는 첫 경기 때 물론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상이 좀 안 좋았었던 그런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경기력에도 좀 영향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수원은 굉장히 또 좋은 선수들이 저는 좀 그런 이적 선수들이 좀 많았어서 치솜이나 백성동, 김병호 이런 선수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가 다 수원FC의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에이스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이번 시즌 안병준 선수가 3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고요. 지난 경기는 멀티골도 넣었고요. 모재현, 마사, 교체로 나온 다닐로 이런 선수도 좋고 유영 키퍼 그리고 말로니 이 선수 굉장히 또 괜찮고요. 그리고 좌측 풀백의 박민규 이런 선수들도 좋습니다. 단점은 세트피스나 중앙 공간을 좀 내주는 편이고요. 압박도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모습들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경남은 지난 시즌 1부 리그에도 있었고 이번 회차에 들어왔었던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경남은 제리치 그리고 황일수, 백성동 이런 선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1부와 2부와의 격차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수원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안병준 선수가 터지지 않는다면 선제골을 넣지 않는다면 좀 개인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남 상대로. 또 경남은 성준영현 키퍼가 굉장히 또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 상대로 뭔가 이변을 일으키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변으로 보고 있고 수원 역시 수비적으로는 지금까지 상대했었을 때는 큰 문제점까지는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황일수의 스피드나 제리치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조금은 아쉬운 모습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리치의 한 방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3위 라이프치히 대 11위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로 갔습니다. 배당도 그렇고 헤르타 베를린이 피용체크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라이프치히 상대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이변 보지 않고 라이프치히로 갔고요. 11번째 경기입니다. 9위 호펜하임 대 12, 켈르는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무승부로 갔고요. 무승부로 간 이유는 일단 두 팀 다 물론 뭐 유로파권에 진출할 수도 있겠지만 큰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즌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현재의 전력을 봤을 땐 크라마리치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크라마리치 선수가 지금 부상이 조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수까지 없다면 호펜하임의 전력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켈른이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켈른이 오히려 저는 호펜하임 상대로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투나 헥터 뭐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켈른 쪽을 사이드를 보고는 있지만 이 상대 전적이 좀 걸립니다. 4승 1무라는 점. 그래서 어, 호펜하임이 그래도 패배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갔고요. 그리고 10번 경기에 말씀을 못 들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헤르타 베를린이 2연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치히 상대로 뭐 3연승 또는 무패를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16위 디셀도르프 대 파리 샬케 경기인데요. 뭐 샬케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리 선수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셀도르프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셀도르프의 단통 승으로 가고 싶어요. 디셀도르프가 물론 수비력으로는 안 좋지만 샬케의 수비가 현재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고 디셀도르프의 뭐 토미 선수가 이런 뒷공간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디셀도르프의 단통 승을 가고 싶지만 샬케가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2연패를 하고 있는데 디셀도르프 상대로 3연패가 과연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해외당에서는 승과 패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배당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이 승패로 가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로 갔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아우크스부르크 대 18위 파더보른의 경기인데요. 아우크스부르크는 핀보가선 선수가 부상이고요. 파더보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크스부르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한 팀인가? 물론 지난 경기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팀인가요? 라는 생각은 좀 들진 않습니다. 또 그리고 파더보르는 뭔가 이제 강등 버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현재 경기력을 봤을 때는 또 정배를 제가 너무 이변만 가져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배도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3위 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뭐 마인츠가 나쁜 전력이 아니고 우니온 베를린이 엄청나게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니온 베를린의 그런 뻥축구 안데르손의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그런 공격이 마인츠가 결론적으로는 크로스 공격에 좀 노막하고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니온 베를린의 그런 뻥축구 그런 제공권 포스트 플레이 축구가 먹혀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고민 없이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를 마쳤고요. 복귀 영상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진 부분을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변을 많이 가져가기도 했고 좀 톡식픽처럼 소액으로 했고 좀 이변 위주로 좀 역배 위주로 좀 가져갔는데 이번 회차에서 뭐 2월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될 것 같아서 16회차에 조금 더 금액을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경기들 중에서 지우고 싶은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이 1번 경기를 좀 지우고 싶어요. 만약에 이번 회차에 좀 투자를 좀 금액을 높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1번 경기 지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샬케 경기도 좀 지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 정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도 좀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지울 수 있으면 지우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내일 K리그 초안픽으로 16회차 초안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